이제 센서 입력 회로는 우리가 설계하지 않기로 했지만, 자, 센서의 입력을 받아서 비교기 회로를 구성을 한 후 비교기의 출력 하이 로 값, 즉 5V, 0V 값을 어디에 ATmega 8 MCU에 입력을 해서 우리가 적외선 센서에 따른 LED나 혹은 모터를 구동을 하는 회로를 설계를 하시면 되겠지요. 따라서 센서 입력 회로에 대해서 제가 비교기 회로를 지금부터 설계를 할게요. 이번 강좌 이후에 저는 여러분들께 공유할 프로젝트 작품을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Tmega 128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활용한 설계를 하고 펌웨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PCB 알투어까지 해서 완벽하게 샘플 PCB 보드까지 여러분들이 뜰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프로젝트 시리즈 강좌로 제가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센서 입력. 자, 이제 센서 회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계를 해 볼 텐데요. 자, 이번 강좌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회로도는 메인보드 회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별도로 센서 회로도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센서 회로는 다음 강좌로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외선 센서 회로는 별도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센서 입력을 받아서 정확하게 하이, 로를 판별해서 ATmega 8 MCU에게 입력해 주도록 할 거예요. 따라서 비교기 회로를 설계하도록 합니다. 센서 입력의 값에 따라서 비교기의 출력은 하이와 로 값이 결정이 될 것이고, 이 하이, 로 값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터를 회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LED를 제어를 하시면 되겠지요. 자, 따라서 우리는 비교기 회로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설계를 할게요. 그래서 비교기 회로로 사용할 IC는 LM324 OP-Amp가 되겠습니다. 자, 설계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간단합니다. 비교기 회로는. 그래서 가변 저항이 하나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변 저항을 찾아올까요? 레지스터 바이지요. 자, 이와 같이 해서 가변 저항을 찾아오고요. 이 가변 저항은 바로 비교기에 우리가 레퍼런스 볼테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로테이트를 통해서 이와 같이 가변 저항을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변 저항을 와이어링을 해서 바로 비교기 회로를 설계하는데 우리는 비반전 비교기를 설계합니다. 비반전 비교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입력 신호는 비반전 입력 신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전 입력 단자에는 바로 레퍼런스 볼테이지, 기준 전압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따라서 이 가변 저항은 우리가 10kΩ을 사용을 할 거예요. 10kΩ을 사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워와 그라운드를 연결하면 되겠죠. 자, 파워 카피를 해서 그대로 컨트롤 V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파워를 좀 내려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파워는 4번 단자가 VCC 단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VCC 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기에 출력을 우리가 VCC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11번은 그라운드 단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라운드도 바로 카피를 해서 쓸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붙이고, 그리고 컨트롤 V 해서 붙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번 단자는 이제 센서의 입력 단자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1번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와이어링 해서 이와 같이 와이어링으로 연결을 해 놓고요. 자, 와이어링으로 연결을 해 놓고, 자, 이제 비교기 회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교기 회로고요. 지금 설계한 회로는 비교기 회로고, 비교기 회로는 이제 반전 비교기 회로와 비반전 비교기 회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OPM프는 두 개의 입력 단자가 있는데요. 자, 플러스라고 하는 비반전 입력 단자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반전 입력 단자, 이와 같이 두 개의 입력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 단자가 있죠. 1번은 이제 출력 단자예요. 여러분, 1번은 출력 단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 단자가 있는데, 자, 4번은 플러스 VCC, 그리고
11번은 이제 마이너스 VEE에 해당이 되는 전원 입력 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전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VCC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서 단전원으로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입력 단자로 바로 VIN이라고 하는 입력 신호로 3번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1번은 이제 VOUT 출력이 되겠지요. 따라서 입력 신호가 지금 비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회로는 비반전 비교기예요. 여러분, 비반전 비교기 회로다라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와 같이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준 전압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VREF라고 해요. 레퍼런스 볼테이지 해서 기준 전압이죠.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바로 2번이 바로 기준 전압이 되겠습니다. 지금 10kΩ의 가변 저항을 연결을 했고요. VCC로 우리가 플러스 5V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변 저항의 와이퍼가 정중앙에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kΩ의 반인 5kΩ이 정확하게 두 개의 저항으로 분배가 될 것이고 여기에 5V가 걸려져 있으니 정확하게 각각의 와이퍼를 기준으로 해서 전압이 드롭이 되는데요. 자, 그라운드는 0V니까 전압 강화의 값을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몇 볼트씩 드롭이 되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와이퍼를 움직이지 않았을 때 정중앙에 놨을 때 5kg에 지금 직렬 저항 회로에 5V의 전압이 걸려져 있으니까 2.5V씩 드롭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2.5V씩 이와 같이 드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V, early-F 레퍼런스 전압은 지금 몇 볼트? 2.5V가 되겠지요. 그렇죠? 이 기준 전압 2.5V보다 입력되는 전압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달라지겠지요. 자, 그런데 이 회로는 무슨 회로? 비반전 비교기 회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따라서 지금 제가 Vout 출력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와 같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기준 전압은 몇 볼트? 2.5V가 되겠죠? 바로 여기 2.5V입니다. 기준 전압은. 그래서 기준 전압의 2.5V가 이 부분이다 라고 제가 이와 같이 표시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Y축은 이제 Vout이 되겠죠? 그리고 X축은 Vin이 됩니다. 입력 전압.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몇 볼트? 2.5V의 V 레퍼런스 전압이 되겠죠? 단위는 물론 볼트입니다. 볼트이지요. 2.5V를 기준으로 해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나요? 입력 전압이 2.5V 레퍼런스 전압보다 작을 경우, 그렇죠? 작을 경우에는 작은 전압이 나옵니다. 작은 전압이 나와요. 그 작은 전압이 뭐냐 하면 바로 11번에 연결된 전원 전압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죠?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으니까 몇 볼트? 0V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기준 전압 2.5V보다 입력 전압이 작을 때는 0V가 이와 같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 전압이 레퍼런스 볼테이지 2.5V보다 큰 전압이 나오면 큰 전압이 나와요. 큰 전압은 뭐냐? 바로 이 VCC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VCC 전압이 몇 볼트? 5V이죠. 따라서 5V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5V가 나오지는 않아요. 5V보다 약간 드롭된 전압이 4.8에서 4.9V 정도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 차이는 바로 OP앰프 내부에서 흡수하고 있는 전압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거의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이볼트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5V에 가까운 전압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동작하는 비교기 회로가 되겠습니다. 비반전 비교기 회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반전 비교기 회로를 설계를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센서는 3개를 달 건데요. 이제 똑같이 오른쪽에 또 OP앰프 2개에도 비교기 회로를 2개를 똑같이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설계한 이 회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하나, 컨트롤 V 해서 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레퍼런스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센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센서 회로를 설계를 또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보시는 대로 우리가 센서 입력은 6번, 7번, 8번으로 받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와이어링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와이어링을 해놓고요. 네트네임으로 이제 모두 연결을 할 건데요.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카피를 해서 와이어링을 모두 해놓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넷네임까지 따라왔네요. 그렇죠? 넷네임은 지우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와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와이어링을 해놓고요. 우리가 센서를 3개를 이용을 할 건데 센서를 어디에 6번 커넥터의 6번, 7번, 8번을 통해서 센서를 외부의 센서 신호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네트네임 N 눌러주시고요. 자, 센서 1번 센서 SEN으로 네트네임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6번, 7번, 8번의 3개의 센서 입력을 받고요. 이 센서 신호가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센서 입력 전압이 바로 비교기 회로의 입력 신호로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SEN 1번부터 우리가 이제 비교기에 입력 전압으로 이와 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력은 high or low 시그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어디로 넣어주면 돼요? AT메가 8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T메가 8에 센서 출력, 비교기 회로의 출력 high and low 값은 바로 ADC 입력 단자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기 회로의 출력은 이제 AT메가 8에 입력 단자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AT메가 8에 ADC 5번, 6번, 7번을 활용을 해서 비교기 출력, 즉 센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와이어링부터 해볼까요? ADC 5번, 그리고 6번, 그리고 7번을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센서 출력은 이제 자, 넷네임 N 눌러주시고요. ADC 1번으로 합니다. ADC 1번 이렇게 네트 위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는 ADC 2번 그리고 ADC 3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센서에 출력을 올려주시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네트네임 N 눌러서 ADC 1번 해서 폴트 C에 5번 그리고 폴트 C에 자 ADC 6번 그리고 ADC 7번에 이와 같이 이제 연결을 하면 우리가 센서 회로까지도 우리는 설계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폴트 C의 0번부터 폴트 C의 4번은 우리가 외부 확장 커넥터로 연결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회로를 설계를 해서 프로젝트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와이어링 해서 이와 같이 더블 클릭해서 마무리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어서 바로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트네임 N을 눌러서 폴트 C의 0번부터 어사인 하도록 할게요.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폴트 C의 5개의 핀은 바로 우리가 J2 일렬 커넥터의 1번부터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트 C의 0번 해서 어사인 하세요. 이와 같이 3번 그리고 4번 해서 5개를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어사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인터럽트 회로를 외부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AT메가 8에서 외부 인터럽트를 지원을 해요. 따라서 외부 인터럽트도 확장 커넥터로 우리가 선을 뽑아 놓도록 할게요. 자, 외부 인터럽트 INT0와 INT1을 찾아볼까요? 폴트 D의 2번과 폴트 D의 3번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와이어링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은 INT0, INT1으로 넷네임으로 부여를 할게요. INT0 외부 인터럽트 1, 2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확장 커넥터로 빼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이제 넷네임 N 눌러서 INT 0번은 9번 핀에 할당을 하고요. INT 1번은 10번 핀에 같이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커넥터 J2까지도 넷네임을 모두 부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AT메가 8의 나머지 회로도 설계를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VCC 4번, 6번, 18번 VCC가 있네요. 그렇죠? 자, AVCC라고 하는 것은 ADC, 즉 AD 컨버터의 전원 입력 단자가 되겠습니다. 파워를 카피를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이와 같이 VCC를 연결을 해 주시고요. 한번 내려 볼까요? 와이어링 해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VCC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라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라운드도 카피를 해서 바로 라인을 맞춰서 이와 같이 3번, 5번, 11번에 대해서 와이어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만일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신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3회 시험부터는 여러분들 시험이 좀 복잡해졌죠? 이 정도의 회로를 여러분들이 설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A, Early F 20번 단자만 이제 유일하게 남았네요. 그렇죠? ADC, 즉 AD 컨버터에 대한 기준 전압, 레퍼런스 볼테지 입력 단자가 바로 A Early F예요. 그래서 우리는 A Early F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X 눌러서 No Connect 처리를 이와 같이 해줌으로써 AT메가 8에 대한 모든 1번부터 32번까지 모든 핀에 대한 와이어링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눈을 돌려야 되겠죠? 아래에 이제 전원 회로를 설계를 하시면 되겠죠? 전원 회로 설계해 볼까요, 여러분? 전원 회로 설계하기에 앞서 우리가 LM7805라고 하는 리니어 볼테지 레귤레이터에 지금 그라운드 단자가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Edit Part를 해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Edit Part 들어오셔서 제로 랭스로 되어 있죠? 바로 이게 그라운드 단자인데요. 더블 클릭해서 3번 핀이고요. 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Shape이 제로 랭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라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타입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파워 그리고 핀 비접을 체크해 주시면 이와 같이 그라운드 단자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클로즈, 업데이트 커런트 해주시면 이제 수정된 값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고요. 네임은 밸류 값은 LM780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805로 해주시고요. 1번이 입력, 2번이 출력, 그리고 3번이 그라운드인 리니어 볼테지 레귤레이터입니다. 최소 입력 전압이 출력되는 5V보다 2V 이상이 되어야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5V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드롭 아웃풋 볼테지라고 하는데요. 드롭 아웃풋 볼테지가 VI 빼기 VO가 2V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7805 데이터 시트에 확인을 해 보시면 드롭 아웃 볼테이지가 2V입니다.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원회로 설계를 할게요. 입력 전압으로 우리는 12V를 사용을 할 것이며 그리고 7805를 통해서 5V의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5V로 AT메가 8 제어 회로의 전원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패시터가 필요하죠.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를 통해서 평활 회로로 동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캐패시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캐패시터를 2개를 가져오시고요. 자, 이와 같이 2개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라운드는 찾아와 볼까요? 계속해서 카피해서 썼었는데 그라운드 붙이고 그리고 그라운드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입출력에 전원이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LED 회로를 부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LED 회로도 입출력 쪽에 우리가 표시 회로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LED 회로도 우리가 설계해 놓은 게 있었죠. 자, 이거 그대로 카피해다 쓸게요. 컨트롤 C 해서 바로 사용을 할게요. 컨트롤 V 해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컨트롤 V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트 네임만 이와 같이 지우고요. 이것을 이제 여기에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컨트롤 V 해서 로테이트.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죠. 해볼까요? LED 출력 회로도 설계를 하고요. 와이어링 해서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연결하고 당기면 됩니다. 그라운드도 그냥, 자, 이 넷네임을 이제 지우면 되겠죠. 그라운드도 바로 여기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붙이시고 당기셔도 돼요. 이렇게 당기세요.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끄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붙이세요. 이렇게 붙이고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당기시면 되죠. 그래서 당기시면 됩니다. 이제 그라운드 위치 잡으시고 캐패시터도 잡아서 당겨주시면 되죠. 와이어링 위로 올리시면 되죠.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보기 좋게 우리가 이제 전원 회로까지 구성을 하는데요. 단지 붙이시고요. 그리고 붙이시고요. 여기는 플러스 12V고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5V예요.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플러스 5V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는데요. 이제 값들만 변경을 좀 하시면 되겠죠. 좀 대칭적으로 보기 좋게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값들을 확인을 해 볼까요? 자, 먼저 12V의 입력 측의 캐패시터 값 보도록 할게요. 220 마이크로패럿의 16V예요. 여러분들이 요 내전압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풋프린트를 만들 때 케이스 코드 값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출력 측에서 알루미늄 전열 캐패시터의 용량도 220 마이크로패럿의 내전압은 16V가 될 것입니다. 제 풋프린트 제작을 위한 데이터시트 분석 강좌 그리고 실제 데이터시트 분석 강좌를 통한 풋프린트 제작 강좌를 모두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렸으니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PCB 알투억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업무를 하실 예정이라면 단순하게 자격시험 준비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교육훈련 과정을 잘 마무리를 했다는 증명 자료로 자격증이라는 것이 따라다니는 거지, 자격증이 꼭 있다고 해서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실력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기술 습득을 하실 때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암기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고 실무에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컨피던스, 자신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PCB 알통만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회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양질의 PCB를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이어서 값들을 입력을 해볼게요. 12V를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12V에 대한 전원이 제대로 입력이 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로 LED를 달아놓은 거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12V가 입력이 됐을 때 과연 이 LED를 보호해주기 위한 저항값은 얼마를 가져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LED 보호 저항이기 때문에 LED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저항값을 가져가야 될까요? 전원전압이 지금 12V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LED의 극성이 에노드 쪽에 플러스, 캐소드 쪽에 마이너스가 이와 같이 바이어스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는 이와 같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 전류는 사실 여러분, 이 인디케이터의 LED 회로는 그렇게 밝게 켜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전류가 IF 전류가 포워드 커런트를 10mA 이하가 흐르도록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8mA가 흐르도록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 저항값의 VF 값이 예를 들어서 2V다, 2.0V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 저항값은 얼마를 가져가야 되냐를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전원전압은 12V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12V가 걸려져 있고 그리고 VF 값이 2V이기 때문에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죠? 저항값은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IF 값 분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VR로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VR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 VR 값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 전원전압 12V에서 VF 값을 빼주면 되죠? VF 값을 빼주면 되고, 그리고 전류는 우리가 8mA만 흐르도록 설계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면 돼요. 12V 빼기 2V죠? 2V를 8mA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계산을 해보시면 1250이 나오네요. 그렇죠? 1250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킬로옴으로 고치니까 1.25
1.2k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쓰는 저항 중에 1.2kΩ 있죠? 그래서 이 저항값은 여러분 그래서 1.2kΩ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1.2kΩ 가져다 쓰시면 되죠.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저항값은 저는 1.2kΩ을 가져갈게요. 1.2kΩ을 가져가고요. 출력 측에 5V가 리니어 레귤레이터 IC를 통해서 5V가 출력이 되고 이제 저항은 335ohm의 LED를 이와 같이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VCC로 되어 있던 부분은 다 플러스 5V로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이즈를 필터링 해 줄 목적으로 바이패스 캐패시터 0.1 마이크로패럿을 각각의 IC 전원 단자에 연결을 해 주는 회로만 구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바이패스 콘덴서를 어디에 부착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 볼까요? 지금 MIC811에 VCC 4번 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번 그라운드 단자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0.1 마이크로패럿의 이와 같이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달아주면 됩니다. 이 IC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기 위해서 플러스 5V의 직류 전원이 이와 같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노이즈가 이와 같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바로 이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통해서 이 노이즈를 빼내주게 됩니다. 그렇죠? 자, 캐패시터는 노이즈 성분은 이제 고주파 성분이지 않습니까? 고주파에 대해서 캐패시터는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필터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여기 하나 달아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VCC ATmega8에도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이와 같이 하나를 달아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라운드 쪽으로 0.1 마이크로 패럿의 바이패스 콘덴서를 이와 같이 달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ADM1012의 VCC 5V 단자와 또한 그라운드 단자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에도 바이패스 콘덴서를 이와 같이 달아주면 됩니다. 세 번째,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외부 전원 단자로 지금 이제 12V를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바이패스 콘덴서 하나 정도 달아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네 번째 바이패스 콘덴서를 하나를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LM324 우리 전원 단자에도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달아주면 되겠죠. 4번과 11번이 VCC와 그라운드 단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여기에 바로 0.1 마이크로 패럿의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달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LM7805 리니어 레귤레이터 IC에서 우리가 5V의 직류 전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220 마이크로 패럿으로 이제 평활을 시켜주는데요. 필요하다면 여기도 하나를 달아서 바이패스 콘덴서를 하나를 달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6개 이와 같이 그래서 최대 6개를 달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이패스 캐패시터 회로 6개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캡 MP 해서 6개 캐패시터를 이와 같이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캐패시터는 0.1 마이크로 패럿이 되겠죠. 이와 같이 해서 0.1 마이크로 패럿의 캐패시터를 이와 같이 하나를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선택을 해서 카피를 한다. 컨트롤 V 해서 두 번째 붙이시고요. 세 번째 붙이시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6개를 달기로 했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와 같이 6개를 달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5V죠.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서 5V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고 자, 그 다음 그라운드도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기 좋게 회로를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와이어링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회로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회로를 보면서 이제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LED 출력 회로, 그리고 메인 회로, ATmega8 회로,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비교기 회로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원 회로입니다. 그렇죠? 전원 회로 보기 좋게 정렬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로 설계를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